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재가 나오면 원래 이게 천재를 가지고는 다른 거 강의 시간에 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을 특강 형태로 해야 되는데 과연 특강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민법은요 3월 4월이죠. 3월 4월 강의는요 뭐냐 민법 있죠. 민법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기출 천재 있죠. 기출 천재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천재가 아니고요. 말만 천재이지 실제로는 약 한 2,000 지문 정도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12회부터 28회까지 28회 시험까지요. 남아있는 모든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는 없냐면 사례 문제는 별도로 해놔. 사례 문제 별도로 80문제 정도인가? 80문제 사례를 별도로 해야면 이 정도 문제만 풀면은 사례 문제는 우리가 연습이 다 되는 거지 모든 사례 문제를 뭐 다 봐야지 연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사례 문제 나왔던 것도 있죠.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3월 4월은 기출 천재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기출 천재는 뭐가 좀 다르냐면 12회부터 28회까지니까 문제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지문들을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오지선다형의 문제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이것은 한 지문이 뭐가 되냐면 OX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 지문을 빨리 습득하면 가장 좋고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그 문제 있죠? 문제집에 나왔던 지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을요. 그래서 지금 공법하고 그다음에 공시법하고 그다음에 중개사법하고 그다음에 민법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는 지금 이미 돼 있고요. 두 가지는 빠졌죠. 세법하고 세법은 뭐냐면 뒤에다가 모의고사를 좀 넣어달라 했거든요. 세법은 볼륨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한 5회분 정도의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형식을 좀 넣어달라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학계로 나가지고 2개가 아직 안 왔는데요. 곧 이게 나오면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강의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아무튼 기초 천재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알겠죠? 천재를 강의하는 것은 강의를 쭉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 지문들을요.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의외로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많이 걸리니까 아마 3월달, 4월달 2달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양 자체가.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12회부터 하면은 약 한 18년 정도 분이거든요. 18년 정도. 40문제니까 그럼 720문제잖아요. 720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가 좀 빡고 그러니까 한 650문제 정도 되거든요. 650문제 정도. 그냥 그 문제 지문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걸 봤는데 뭐 사람이 떨어진다 시험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약간씩의 우리 공유사 기출 문제하고 다른 것하고 약간씩의 다른 것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문을 가지고 보면 정리는 빨리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그냥 강의를 들을 때는 좀 문제를 그래도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강의를 듣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지문 형태로 보면은 되는데요. 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계론 지문 강의 한번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문이. 알겠죠? 학계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론을 설명을 다 하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도가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 강의 같은 경우는 민총 같은 경우는 한 3번 반, 물권도 한 3번, 채권은 1번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채권 같은 거 강의할 때 한 3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권 한 5주, 그 다음 민총도 한 5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마 그 세법 선생님 강의가 3월달, 4월달에 8주인가 9주인가 나오더라고요. 2번을 해도 약간 시간이요.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이요. 여기에 봐가지고, 나중에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권변동과 법률행위 서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민법 총칙을 보세요. 민법 총칙을 보면, 몇 페이지죠? 페이지 기본서 20페이지요, 기본서. 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1페이지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요.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법률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뭐를 봤냐면 지금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데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요. 할 때는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이 승낙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17, 18회 때 문제 나오다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다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법률 사실이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집을 파니까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먼저 사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사라고 얘기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목적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목적물을 말한다? 권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갑과 을이 지금 법률 행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뭘 가지고 있다? 물건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이라는 것과 승낙이라는 것이 일치를 하죠. 1억 원에 일치, 다른 말로 합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요건이라고도 얘기하죠. 법률 요건이요.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행위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인은 또 뭐가 있어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의 규정. 그것을 법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라는 원인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대신 을은요, 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뭘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갑은요, 등기를 해주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봐봐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권리가 있으면서 의무가 있고 을도 권리가 있으면서 의무가 있죠. 이것을 뭘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권리, 의무 관계인데 이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죠. 99%는 권리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1%는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의무는 없고 그것을 말한다 형성권의 행사죠. 그럼 형성권을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 권리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0.5%는 뭐가 있냐? 의무만 있는 것이죠.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의무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법인에서 보면은 보고 의무 같은 거 있단 말이죠. 의무만 있는 경우, 권리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99%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뭐란다?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대응한다,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권리 관계는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권리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라 하느냐? 법률 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그래. 참 어렵잖아요. 그럼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권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라는 말이나
권리관계나 권리 의무관계가 다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관계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이고요. 특히 호의 동수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죠.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호의 동수의 경우도 뭐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권리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 말이죠. 권리가 발생하면 호의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실체법이 바로 뭐죠?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면서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라는 말이 뭐다? 권리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가 나오냐?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와. 그럼 그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의 뜻은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소유권자 앞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 민법부터 우리가 무슨 뭘 한다? 민법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죠.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것을 민법은 사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 있죠? 그다음 공법이라는 거, 공시법이라는가, 공시법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 있죠? 예를 들어 국계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공법관계라고 하죠.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이제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학설은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다 쓸데없는 학설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실제로 사회 경험을 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사법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뭐죠? 영업허가,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당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식당문을 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겠죠. 그러면 식당 주인하고 국가기관 관계는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죠. 그래서 벌금형이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사업자 등록이 없이 영업허가를 받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식점 주인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학원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 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럼 국가로부터 제재가 오겠죠? 공법관계란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학원하고 수강생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란다?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공법과 사법 간의 관계를 나누는 것은 행정법에 보면은 아주 복잡해요. 학설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이러면 나중에 합격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한번 그 책을 사가지고 보면 0.5초 안에 잠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사법관계고,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공법관계. 그럼 이런 봐봐요. 등기소,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등기로가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다. 공무원이 잘못하죠? 공법관계다.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그것도 무슨 국가기관이죠? 공법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소송으로 다투고 싶단 말이죠. 그럼 민사소송으로 못 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끼면 이것을 어디로 가야 돼?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시험 보는데 답안이 잘못됐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민사소송을 해야 돼? 행정심판을 해야 돼?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뭐다? 공법관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죠? 우리 시험은 공중에서 누가 냈어요 시험을? 국가기관이 낸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잘못됐는데, 답이 잘못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결과라고 얘기하죠. 결과. 그러면 이 법률 효과에 따른 결과로서 뭐가 나오냐? 권리가 변동이 되죠. 권리가 변동이 돼. 어떻게 변동되죠? 권리가 어떻게 변동돼요? 권리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냐? 권리가 발생을 하죠. 누구한테 발생하죠? 을한테. 권리가 소멸하죠. 누구의 권리가 소멸해? 갑에게. 권리가 변경되죠.
어떻게 변경이 돼?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하는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취득했다고 하죠. 취득.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걸 뭐라? 상실했다고 하죠. 상실. 이것을 뭐란다? 다른 말로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고 권리의 입장에 보면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됐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뭐죠? 여기 권리라는 말이 뭐다? 권리 의무라는 말이고 법률 관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 변동을 뭐라고 하냐? 법률 관계의 변동. 다른 말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권리 의무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얘가 얘기하고 여기서도 하나의 논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점이 모두 몇 개 나왔다? 두 가지가 일단 나왔죠? 그럼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지 법률 사실과 권리 변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잠깐 이걸 지우고 보면 그럼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뭐다? 둘 다가 원인이죠. 원인이 있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있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법률 효과가 나오고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법에 규정되어 있냐? 법률 규정. 그럼 두 개가 비교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 행위.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이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다? 먼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준법률 행위, 그 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봐봐.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 대신에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돼. 알겠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부당이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럼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이 있으면 뭘 한다?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원인이죠. 그러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결과로서.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뭐냐? 부당이득이라는 법조문에 741조인데 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 원인.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고 손해 끼치는. 여러분요, 옛날에 어디 신안인가 어디에 보면은 염전에 장애인들 데려다가 고용계약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 계약이 없어. 고용계약이 없어. 그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그래. 알겠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인 없이 염전 주인은 이득을 얻죠. 그 다음에 장애인한테는 머리 끼쳐서 돈을 못 받고 일만 했으니까 손해가 있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정식적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월급이 적다고 해서 월급이 적다고 말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염전 주인은 이득을 얻고 장애인은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런 부당이득을 뭘 한다? 반환해야 돼. 법조문에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가. 이런 것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다. 불법행위 손해를 배상한다. 그게 법률 효과야. 손해를 배상한다. 준법령행위는 뭐냐? 준법령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채고를 해. 무권대리인이 당신 집을 처분했는데 그것을 인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을 채고라고 그래. 채고권 행사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죠. 그러면 추인을만 물어봐.
거절한 곳으로 본다. 법에 딱 나와 있어. 만약에 채굴을 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건 추인을 거절한 거 봐. 그 계약은 무효로 봐. 이렇게 법률효과가 무효로 본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 알겠죠? 그걸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좀 있어 우리가 준법률행위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좀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되어 있다? 법에 법률효과가 규정되어 있어. 그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란 말은 모든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돼. 왜? 두 개가 비교되잖아, 지금. 그럼 뭐냐?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이란 말은 반드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 반대로 말하면 뭐죠? 반대로 법률의 규정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볼 거예요.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요. 이거 허수아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손이 있고 발이잖아요. 배꼽이죠, 배꼽. 가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입이죠, 입 이렇게요. 그럼 뭐냐?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라고 그래, 표시라고 그래, 표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생각, 가슴에 생각. 의사라고 이걸 뭐란다? 의사. 생각하는 거 의사라고 하죠. 여기 보죠. 배꼽을 뭐란다? 배꼽을 동기, 이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우리 보면요, 여러분요.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너 뭐하니? 나 요즘 공중에서 공부하는데 물어보면,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사람들은 다 여기서 머물러, 여기. 여기서. 입 말하기 전까지. 여기서 뭐랬냐? 여기서 다 머무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 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머무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만 하고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동기는 뭐냐? 내가 왜 자격증을 따야 되는가? 내가 왜 학원 갈까? 다 가만히 있다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온 사람 없잖아요. 생각 몇 번씩 해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죠. 이 동기를 말한다? 이유라고 하죠. 이유. 그래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와서 얘기를 하죠. 표시. 그래서 오는 날이 재수없게 민법 날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낙담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그래. 간단해요. 그러면 반대니까 법률의 규정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말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법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두 개 이상은 뭐 중요하지 않죠?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이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 건 뭐죠? 사람의 단체죠. 사단법인. 우리 어는 보면 앞으로 이제 간판을 잘 보란 말이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사단법인, 대한사진작가협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란 말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말이죠. 사단법인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면 뭐다? 두 개를 뭐란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한 개를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봐. 우리 뭐라냐? 법률행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하느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냐? 이걸 찾으라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단독하고 계약하고 비교를 줘요. 단독하고 계약하고 두 개 비교하는 시험이 잘 나와. 다음 주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봐? 계약을 묻는 것이고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물어봐? 단독행위를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독행위에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것, 상대방이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추인하고 철회권이 있어. 무권대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하고 상계는 퉁치자 누가 한다? 채무자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이 8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암기할 때 그냥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있었죠? 동의 없는 전제자, 동의 있는 전제할 때 동의란 말 있죠? 그 동의라는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면제를 누가 하죠?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면제하죠. 상계는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하는 거죠. 무권들에서 본인은 한다. 본인은 추인을 하죠. 상대방은 뭘 한다? 철회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철회는 누구일 때 한다? 선의일 때만 철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를 여러분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상대방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 유원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뭐다?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재단법이라는 것은 뭐 재단법인? 사람의 단체, 아니죠. 재산의 단체죠. 재단법인.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다?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됐나요, 지금? 이것을 상대방 없죠. 자, 그럼 봐봐.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부터 보면, 요즘 최근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찾으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죠. 최근에는요, 국가고시에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전체가 단독행위죠? 다음 주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 계약. 이것하고 2개가 비교 나와. 그러면 이 2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단독행위 했죠? 단독이 있고, 여기는 계약이 있죠. 계약. 이렇게요. 단독행위가 뭐냐?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방행위. 한번 한 것 같은데. 일방행위. 그 다음에 뭐다? 해제, 합의해제. 아니, 계약 해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 그 다음에 유증이 있고, 유증.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무 면제. 이것은 단독행위란 말이죠. 면제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일방행위는 뭐가 있지? 일방행위. 얘는 일방예약.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해지죠. 해제죠. 그런데 합의해제. 합의 해제라든가 또는요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이라든가 계약. 유증이죠. 유증도 이걸 뭐다? 증여.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는 면제죠. 면제는 채무인수.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계약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단독이 되고, 이것은 뭐가 된다? 계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은 이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주택거래사는 이게 시험에 났어. 알겠죠? 주택거래사. 우리 시험에는 보통 이것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이것하고 3가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이건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암기될 거예요. 유원, 유종, 재단법이. 재단은 재산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을 포기,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다? 추인이나 철회라든가 면제라든가 상계, 동의, 취소, 해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뭐죠?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 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뭘 한다? 추인. 상대방은 뭘 한다? 철회. 그 다음에 채권자는 뭘 한다? 면제. 채무자는 뭘 한다? 상계.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요 5페이지하고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나오는 것들이다. 알겠죠? 강의 노트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돼요. 그냥 봐봐. 여러분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률행위는 뭐를 법률행위를 한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를 한다. 뭐라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은 그러면 뭘 묻는다?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그 다음에요. 자 봐. 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전부를 다 합해서 뭘 한다? 전부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해?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요건은 뭐냐? 봐봐. 부당이득, 불법행위, 중불행위, 사무관리,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전체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럼 법률 요건과 반대되는 게 뭐다? 법률 효과죠. 그래서 다음 주 뭐라냐? 다음 주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나와.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결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나온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건, 그럼 법률 행위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배웠죠. 이걸 배웠으면 이제는 뭘 보느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법률 사실.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거의 뭐 10년 만에 한번 나왔죠. 28회 때 나왔는데 28회 때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뭘 보냐? 법률 사실. 이런 법률 사실은 뭐죠? 법률 사실은 뭐냐? 봐봐. 용태하고 사건으로 나누어져. 그럼 이런 사건은 뭐죠? 사건? 여기 봐. 사건은 뭐예요? 이건 지금 페이지 어디 나와 있냐? 강의 노트에 여러분요.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런 봐봐. 사건이란 게 뭐예요? 사건은 용태가 아닌 걸 사건이라고 그래. 사건은 뭐라고? 용태가 아닌 걸 사건이라고 그래. 사건은요? 용태가 아닌 거. 용태는요? 사건이 아닌 거. 서로가 비교되니까. 그럼 용태가 뭐죠? 용태는 인간의 뭐다? 정신작용. 정신작용에 따른 뭐다? 태양이다. 태양은 뭐죠? 용태죠. 작용에 따른 태양이죠. 그것은 뭐다? 분류한다 이 말이죠. 분류한다. 알겠죠? 정신작용은 뭐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적인 것들을 분류한다 이 말이죠. 그럼 사건은 뭐죠? 사건? 정신작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인간의 정신작용 그러면 용태죠? 사건은 뭐죠? 정신작용과 관계 없는 것. 이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은 뭐죠? 이런 봐봐. 지금 시간이요. 1시 43분이네요. 그럼 여러분 1시 43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시 43분이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요. 빨리 가가지고 뒤에다가 2시로 만들어 오면 되죠. 그러면 2시가 된다 안 된다? 2시가 되면은 그럼 내 생각하고 똑같죠? 그럼 이거 용태라고 그래. 내 생각하고 관계가 없으면 용태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그래. 내가 2시로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2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라고 그래. 내 생각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요. 너 오늘 연휴를 너무 많이 쉬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강의가 지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시간을 빨리 2시로 했어. 그러면 2시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요. 유약지 만들고 천지 만들고 정신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요. 지금요. 좀 피곤해. 그럼 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가는 건 아니죠. 그것을 사건이라고 그래. 시간의 경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그럼 또 뭐가 나왔죠? 여기요? 사건에서 또 뭐냐? 생과사. 죽고 사는 거. 생과사. 태어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태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 용태가 뭐죠? 내부적 용태가 있어.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가 있고요. 내부적 용태. 그럼 내부적 용태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것은 의사적 용태하고요. 의사적 용태하고 그 다음에 관념적 용태가 있는데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봐봐. 이 관념적 용태는 뭐냐? 그럼요. 우리가 악자가 들어간 말이 있다 했죠. 악자. 치악산, 반악산. 악자가 들어가면 여기 혹시 원주 여기 치악산인데 여기 밑에 점집 없어요? 점집? 없어? 왜냐면 악자가 들어간 데는 다 신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밑으로 오면 다 점집들이 많아요. 관악산에도 신림이동 시장통에 가면 거기 오면 되게 점집이 되게 많거든요. 새해 같은 데 되면은 거기 뭐죠? 빛거분증가 한때 엄청나게 거기 대기 중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관악산이죠. 관악산. 관악산에요. 누가 살아? 선이 살아. 선이 살아. 관악산에 신선이 살아.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관악산, 치악산에 뭐가 있다? 뭐가 많아요? 신선들이 많죠. 관념적 용태죠.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 그리고 신뢰. 정당한테 있는 신뢰. 산은 없어. 산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악이하고 선이는 관념적 용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관념적이다.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럼 내가 민법에서 선의가 뭐예요?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악의가 뭐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악의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알고 있다. 악의. 무엇을 모르고 있다. 선이잖아요. 그러면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관념적이다. 그래서 악이나 선의. 선의는 뭔가를 모른다. 악의는 뭔가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우고. 봐봐. 여기요. 외부적인 뭐예요? 용태는 생각, 정신 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나타내죠? 이것을 행위라고 그래.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그래. 이 행위에는 뭐가 있다? 적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적법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서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위법성이 있는 거 뭐가 있죠? 위법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7법조 불법행위. 하나는 390조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무불행.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를 말한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무불행은 뭐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를 위법이라고 하고 채무불행과 불법행위가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적법행위는 뭐가 있다? 방금 우리가 봤었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있고, 이러면 아까 법률 규정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준법률행위가 있었다. 알아요, 몰라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적법한 것은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하고. 차이는 뭐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봐요, 여기요. 준법률행위는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개죠? 의사표시냐, 법률의 규정이냐. 준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왔다? 법률에 뭐가 돼 있어?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는. 여기는요,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당사자,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 수가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이렇게 있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유언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먼저 묵건대리에서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 상대방 뭐가 있다? 철회. 그 다음에 채권자하는 걸 뭐라고 한다? 면제. 채무자하는 것을 상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동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취소. 이렇게 8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럼 봐봐. 이 모든 것이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걸 묻는 거란 비교니까.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거, 여기 있는 거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현행위가 있고, 표현행위 있고, 하나는 사실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행위는 요즘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이걸 뭐냐면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가 있어요. 순수하고 혼합하고, 순수는 뭐냐면 매장물 발견, 매주가 발명했어요. 매주가 발명. 이런 매주가 발명했어요. 이런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인데, 이렇게 암기하면 돼.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이요. 주소의 설정, 가공. 이런 가공이 뭐죠? 밀가루로 갖다가 케이크를 만든 거 가공이죠. 여기 건물 만든 거 다 가공이잖아요. 매주가 발명.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인데,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요, 혼합이죠? 혼합은 뭐가 있다? 사.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선. 물이단 말이에요.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선물해라. 혼합해서. 사부 선물. 사가 뭐죠? 사무관리요. 부부의 동거. 부부의 동거. 이런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해야 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해야 돼. 동거. 그러니까 뭐다? 부부의 동거는 혼합인 거예요. 2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무주물 선점.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돼요. 먼저. 그냥 혼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에요. 습득도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부 선물, 그래서 혼합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매주가 발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대리가 안 돼요. 대리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밑도 끝도 없이 다음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대리가. 그럼 뭐냐?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돼. 뭐다?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한 건 순수하다.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 그 다음에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선물할 때는 사부한테 선물할 때 어떻게 혼합해서 선물해야 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러면요, 봐봐. 시험에 학교 가면 사부한테 선물을 꼭 해. 알겠죠? 어떻게 선물하냐? 혼합해서, 혼합.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알겠죠? 껌 한 통에다가, 그 다음에 뭐죠? 가가지고 뭐 있잖아요.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해서. 그것을 혼합이다.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한다. 혼합. 사부 선물 어떻게 한다? 혼합. 사무관리. 부부에 된 거. 선점.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알죠? 사부 선물.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주가 발명,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은 매주가 발명, 순수다. 혼합은 뭐라고? 사부 선물. 순수는 뭐라고? 매주가 발명. 2가지는 사실행위죠? 2가지는 뭐가 안 된다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겠죠? 여러분한테 선물하라는 게 아니니까 좀 고기 좀 들어봐. 선물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혼합이다, 혼합. 사부한테 선물할 때 어떻게 한다? 혼합. 이렇게.
그다음 표현행위는 세 가지다.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다. 감정은 뭐겠죠? 용소죠. 여러분 용소를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봐봐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한 거죠. 맨 끝에가 최고, 맨 끝에가 거절. 알겠죠? 최고나 거절이란 말을 쓰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가 통지라든가, 알겠죠? 그 다음에 승낙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게 중요하죠. 봐봐요. 최고 한번 볼까요? 최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 거절은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거절. 여기는요, 통지는요, 통지라는 것은 뭐다?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뒤가 무슨 말을 했으면 통지, 맨 뒤가 무슨 말을 했으면 승인, 맨 뒤가 뭐 승낙, 최고 거절 이런 말을 했으면 의사의 통지죠. 최고 거절이죠. 의최거 이렇게. 관념의 통지는요, 이런 우리 보면 총 맞으면 간통상이 입죠. 간통상. 알겠죠?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는 뒤가 통지, 승인, 승낙이다. 상인데 왜 승이야?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상이라고 해. 왜? 상이라고 읽고 말은 상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승이라고 읽으면 되죠.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는 승낙, 통지, 승낙, 승인이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제다. 그런데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요? 의사의 통지는 그냥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똑같죠? 의최거. 그럼 왜 그러냐 봐봐. 시험이 나올 때 뭐라 나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봐.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 의사 표시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다 두 글자지죠.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아닌 것, 다음 중에서 준법률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뭐 이것을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 의사의 통지는 통지, 관념의 통지는 최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요즘 시험에 뭐라 나오냐?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다음 중 의사표시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법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나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시험에는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뭐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암기해서 이것은 뭐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거 이거 하면은 끝없어 그것은.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암기라는데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단독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상대방 있는 거 8개, 상대방 없는 거 5개 정도를 알아야 된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을 포기, 점유권을 포기. 그 다음에 계약이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사람법인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다? 준법령이다. 준법령에는 표현행위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사실행위하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다. 혼합 뭐다? 혼합은 사부한테 선물할 때 이렇게 사부 선물, 혼합에서 한다. 혼합, 사무관리, 부배동거, 선점, 물,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그 다음에 매주가 발명은 순수하죠. 매장물 발견, 매주,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다. 가공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발명.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세 가지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는 용서하는 것이다. 의사의 통지, 의체거, 관통상. 의체거 뭐라고? 의체거. 의사의 통지 맨 끝에가 무조건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 맨 끝에가 뭐가 있다?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다. 의체거, 관통상. 감정의 표시는 용서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는 대리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로 요소했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단독,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합동행위다. 그런데 단독행위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없는 것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뭐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선행위. 두 가지를 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것은 먼저 뭐가 있다? 채권자가 하는 거 뭐가 있어?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거 뭐가 있어? 추인.
상대방 하는 것은 철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제, 해지, 취소.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기하란 말이죠. 유언, 유증, 재담법이 설립. 이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왜냐면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건 일단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죠? 봐봐.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의 규정이 양을 써서 말한다? 준법률행위. 다른 말로 법률적 행위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다. 사실행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순수하고 혼합하고.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 혼합은 뭐다? 사부한테 선물이다. 사부 선물이다.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다. 감정은 뭐다? 용서이다.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다? 의체거.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을 입었다. 뒤에가 뭐가 있어야 돼?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관통상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한 개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건 뭐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을 먼저 암기하는 게 낫겠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 기본적으로 상대방 있는 것은 8개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채권자 뭐? 면제, 채무자, 상계, 무권대리, 본인, 추인, 상대방, 철회. 법정 대리인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이러면 이것은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나와. 민법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단독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단독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뭐냐? 단독계약 합동행위다.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민법 총칙은요. 오늘은 여러분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요.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여기 강의예요. 민법 강의라고요. 목요일. 헷갈리지 말라고요. 학원에서 문자가 가겠지만 수요일쯤에요. 목요일 날 민법 강의라고요. 나오기 싫어도 나오라고요. 책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뭐 보다 권리변동 있죠? 여러분 권리변동. 권리변동이요. 권리변동부터 보도록.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는 여러분요 5페이지 있죠?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아마 107조, 108조 거기 의사표시 있죠? 거기까지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오후에요. 여러분 오후에 여기 문제풀이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안 한 거 있는데요. 일단요, 모의고사 우리가 전범위 민법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다 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풀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 문제풀이보다는요.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좀 더 똑같은데 어려운가 봐요. 전범위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마 오늘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출 천재가 나오면 천재를 가지고 오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이론으로 오후에요. 다시 한번 하든지 뭔가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요. 전번 주에 모의고사가 아마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설 13회 때 다 안 끝났죠? 그걸 가지고 오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